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자료는요. 천공스승의 법문 내용입니다. 네. 이게 대구라는 한 도시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 이런 아주 독특하고 좀 대담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연구원으로 보자. 네. 이 간단한 관점의 전환이 어떻게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탐구의 미션이 바로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단순히 호칭 하나 바꾸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 조직 문화, 그리고 국가적인 사명감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이면의 철학을 살펴보는 거죠. 아, 사실 이 주장의 모든 건 언어가 현실을 규정한다는 이 하나의 가설의 모든 걸 거는 셈이거든요. 와, 언어가 현실을 규정한다. 네. 한 사람 나아가서 한 사회의 정체성을 단어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실험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출발점이네요.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 대구부터 한번 가보죠. 네. 자료를 보면 대구 시민들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촉구, 이걸로 시작하던데요. 과거의 정치 1번지로 불렸던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재 상황,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과거의 영광과는 아주 다르게 현재 대구 시민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해요. 아, 무기력하며? 네. 한때 나라의 중심 충격화를 했던 그 기질을 지금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본래 지식인 사회라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진단입니다. 무기력함이라. 아, 꽤 직접적인 표현이네요. 그럼 그 무기력함을 깨트릴 해법으로 뭘 제시하나요? 설마 그냥 뭐 다 같이 힘냅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전혀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스스로 연구원이 되어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연구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문턱을 아주 낮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 여유가 좀 많은 주부 같은 분들이 주축이 되는 1차 연구원이 있고요. 아, 그보다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은 2차 연구원. 그리고 직장인처럼 퇴근 후나 주말에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3차 연구원. 이런 식으로요. 아하.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안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박사님들처럼 어려운 논문 쓰고 그런 연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스터디 그룹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창한 학술 연구가 아니고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사회 현안이나 삶의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결과를 소책자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주변에 공유하면서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더 모으는 방식이죠. 뭐랄까 일종의 풀뿌리 지식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할 일이 없다. 이 공허함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연구라는 새로운 목적, 또 할 일을 줘서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거군요. 맞아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사실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람이 축 처지게 되잖아요. 이 관점은 그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풀려는 시도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지식인들이 연구를 멈추면 할 일이 없어지고 엉뚱한 데 힘을 쓰거나 불평만 늘어놓게 된다는 거죠. 음, 대구가 다시 살아나려면 대구 시민들이 먼저 우리 사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구 시민들을 위한 아이디어가 갑자기 대한민국 대기업의 조직 문화 문제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 연결고리가 뭔가요? 바로 노동자라는 단어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노동자요? 네. 이 자료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을 현대판 노예라고까지 규정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현대판 노예라니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어떤 논리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식인들을 노동자라고 부르는 순간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걸고 일을 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월급 얼마 줄 테니 이만큼 일해라. 이런 계약 관계 자체가 과거의 노예를 관리하던 방식이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시각입니다. 잠깐만요. 그 주장은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동자라는 호칭 때문에 노조가 생기고
사회 갈등이 유발된다는 건 현실의 복잡한 노사관계나 분배 문제를 너무 단순화해서 보는 것 아닐까요? 이 자료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이 자료가 경제적인 분배 문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다만 문제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는 거죠. 노동자라는 이름표가 사람들 스스로에게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존재다라는 일종의 노예 근성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요? 네. 이 근성 때문에 주체적으로 자기 일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조건을 투쟁해서 얻어내는 방식, 즉 데모나 노조 결성 같은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아하. 문제의 시작은 경제적 조건 이전에 이 잘못된 이름표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태도에 있다 이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경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만든 정체성의 문제라고 보는군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뭔가요? 설마. 네, 짐작하신 대로 아주 간단하고 또 급진적입니다. 네. 사회의 모든 직업 호칭을 연구원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대기업 사원은 물론이고 커피숍에서 일하는 분은 커피 연구원님, 커피 연구원님이요? 식당 종업원은 요리 연구원님, 심지어 환경미화원은 미화 연구원님, 아파트 경비원은 안전 연구원님으로 부르자는 거죠. 미화 연구원님이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어색하고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장난으로 끝날 위험은 없다고 보나요? 실제로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분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장의 핵심이고 또 가장 대담한 부분이에요. 네. 여기에는 말의 운동력, 즉 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강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연구원님이라는 이 존중의 언어를 계속 듣고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정말로 바뀐다는 거죠. 아, 정말로요? 네, 스스로를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자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연구원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지 연구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 일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철학이에요. 그렇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인류 연구소로 보고 모든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이런 시각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노조도 필요 없어지고 사회적 갈등도 해소된다. 이런 논리적 귀결에 이르는 거고요. 네, 그렇죠. 직장에서 근로자나 사원으로 불리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떠세요? 만약 내일부터 회사 모든 사람이 당신을 우호연구원님이라고 부른다면 정말 기분이나 일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한번 상상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바로 그런 상상력이 이 주장의 출발점이죠. 특정 세력이 조직을 만들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동자라는 개념을 이용해왔다. 이런 비판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커지는데요. 커피숍 직원의 호칭을 바꾸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5천년 조상의 한을 푸는 민족사적인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솔직히 이 논리적 비약은 좀 따라가기가 벅차거든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 지점이 이 사상의 거시적인 비전, 그러니까 세계관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홍익인간이요? 네,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전 인류를 이롭게 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 민족이라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강조합니다. 홍익인간요? 그게 연구원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내 밥벌이, 내 월급에만 매몰돼서 사는 건 동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네. 그건 인류를 이끌 지도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 낮은 차원의 근성으로는 땅의 전기도, 하늘의 힘도 받을 수 없다고요. 아, 반면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 즉, 연구원으로서의 삶이야말로 인류에 기여하는 지도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의 자세, 즉 자기 분야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그 태도 자체가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첫걸음이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5천 년 역사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희생해온 우리 조상들의 얼을 빛내는 것. 네. 그게 바로 후손된 도리이자 최고의 효도라고 말하거든요. 그 방법이 뭔데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 후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노력하고 연구해서 사회와 인류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아, 내가 커피 연구원으로서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존경받는다면 그게 곧 조상의 한을 풀고 얼을 빛내는 효도다. 이런 장대한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세계관이네요.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연구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가서 내 주변과 사회, 국가를 바꾸고 그렇죠. 나아가 인류에 기여하고 심지어 조상에게까지 효도하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개인의 정체성 변화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자존감 회복이 가정과 사회,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와 조상 대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사상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연구원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대구라는 지역 문제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기업 문화,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조상에 대한 효도까지 연결되는 방대한 이야기였네요. 언어가 현실을 바꾸고 존중이 개인과 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사회가 혹은 내 직장이 내 역할에 붙여준 그 이름표가 나의 정체성과 잠재력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 이름표 안에 가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에게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의 명칭을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그 일의 본질과 당신의 지향점을 담아서 새롭게 이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은 내일부터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